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해서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적을 받지 않고 받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공방이 꽤 거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총리도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를 할 정도입니다. 예. 핵심 안보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께서 안 계신다면 예. 저희 여러 가지 더 불안한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오늘 있었던 설왕설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본의 언론 니혼게이자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특별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추진 보도가 나왔는데도 글쎄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단 말이야. 야당의 비판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기사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원래 나토 같은 경우는 최초에도 좀 참석에 좀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미 G7에 참석을 했고 예. G7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토에는 불참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계속해서 나토에 참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곳과 국내 정세가 워낙 지금 대통령께서 돌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이 맞다라는 양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종 결정은 이렇게 내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의 논평을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뭐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이 지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지금 나토에 불참하는 대신에 무슨 뭐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나요? 전혀 저런 예측들은 저는 국민의힘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희는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불참한다고 해서 그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호주 이쪽도 지금 참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만 불참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일방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부장 말씀 중에 이시바 총리도 안 간다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도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뭐 어쨌든 격이 맞아야 되고 이걸 따져봤을 때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성락 안보실장 정도면 이 정도의 외교는 할 만하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 익히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동맹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가장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위성락 안보실장이 충분히 가서 미국에 있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나토의 불참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게 바로 대미 자주파의 주도 공개 선언 아니냐. 자주파보다 기분파에 가깝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소위 이제 자주파의 그룹에 그는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이론이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서 여기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건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자주파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한미일 동맹 당연히 강화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실리 외교를 하겠다. 북중로하고도 잘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쇠쇠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쇠쇠 외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이 의심들, 국제사회의 의심들, 우려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나토에 갔더라면 상당히 이런 어떤 우려가 불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일본도 안 가고 사실 뭐 이제 호주도 안 가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면 더 빛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번에 나토 회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또 미국이 방위비를 5% GDP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합의를 이제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방산 수출 지금 굉장히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 방위비를 올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럴 때 가서 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과시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 미국 말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라든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일즈 하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간 내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 아니다. 이 사람은 자유세계의 일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이 국방비 올려가는 거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기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그리고 이제 위성라 안보실장을 대신 보낸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자능 변호사님. 근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 가운데 하면 추미애 의원이 어제 이런 SNS를 올렸고 오늘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SNS를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엄지척 발하는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당 의원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발, 공격에 대한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얘기는 뭐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최다선 의원이 여당 소속으로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국제법이라는 건 사실 힘의 논리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전쟁은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선전포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기습 공격하잖아요. 왜냐하면 군사작전의 기밀성 때문에. 예.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다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최근에 선전포고하고서 전쟁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섣부르게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어요. 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이쪽 저쪽에 대해서 왜 관여하느냐, 쉐쉐하면 되고 고맙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걸 모호성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최다선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모호성 자체도 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 한국은 이쪽 저쪽 이제 노선이 변경되는구나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굉장히 고립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일본이나 호주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권이 교체됐고 미국을 또 만날 필요가 있고 나토에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긴밀하게 오히려 더 접촉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일본, 호주하고는 처한 입장이 다르다. 일본, 호주가 뭐 북중로랑 가까워지자라는 노선 탄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런 오해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명확한 노선을 오히려 드러내야 될 텐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입지 자체가 알겠습니다.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의 그 김건 의원 외교관 출신인데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동맹 얘기를 꺼내면서요. 나토 회의 불참,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 오늘 거의 난타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내가 내뱉은 험한 말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2차 가해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까 그 모노레일 욕설 뭐 아니죠. 이거 정확히는 이거는 아까 모노레일 욕설은 앞서 댓글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비비탄 난사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 잡는 해병 아니냐라고 아예 따끔하게 비판하셨어요. 예. 대놓고 돈 달라가 출판 기념회 여는 건가라고 쓴소리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본인이 어떤 경로로 수입이 생겼는지 해명하면 간단할 일이다. 드디어 내일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